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 게스트는 AM리더스의 정병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부터 오늘도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열어드립니다. 정병민 대표님께 궁금한 점 또는 상담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866-436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070-8836-568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병민 대표님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하겠는데요. 지금 문자 메시지 들어온 것 바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번호 9579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철산 제2 10단지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철산의 이 주모 아파트 10단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기 위치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위치가, 이쯤이 이제 말씀하신 이 철산 주공 10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뭐 밑으로는 하안동이 위치해 있고, 여기가 이제 전체가 광명시인데, 이 광명시가 특징을 보면은, 일단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굉장히 가깝죠. 따라서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을 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뭐 사실상 위성도시라고 할 만큼 여기는 좀 주거단지가 굉장히 좀 밀집해 있는 곳인데, 말씀하신 철산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연식이 오래됐고 재건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살기에는 분명히 지금 현재는 조금 불편한 측면은 있긴 할 거예요. 이 주차장이라든지 굉장히 좀 불편해서 늦게 오면은 뭐 주차를 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지역 전체가 뭐 10단지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뭐 철산 12단지나 13단지 다 마찬가지로 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굉장히 좀 접근성이 우수하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건데, 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울이라 뭐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여기 광명시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원래 경기도는 031을 쓰죠. 그리고 서울은 02를 쓰는데 광명시는 02를 쓰죠. 그래서 뭐 광명시 사람들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지역번호 02 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서울에 대한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새롭게 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그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게 분명히 제한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선 벗어나 있죠.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제재에서는 분명히 비껴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서울에서 있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좀 비껴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 첫 번째 사연 한번 살펴봤는데요. 광명지역 규제 청정지역으로 조금 편한 마음으로 보유하시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문자 상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498 끝번호 쓰시는 분이고요.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려 합니다.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은 중구 황학동을 보시는데요. 다세대 주택 어떨까요? 요즘 이 중구 쪽으로 해서 뭐 방송에서도 매물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매가라든지 전세가
뭐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여기가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곳이고, 그래서 뭐 실투자금 5천만 원 정도면은 뭐 두 채 정도까지도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곳일 것 같고요. 일단 이 지역 특징부터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황학동 지역 하면은 특징이 일단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곳이죠. 지적 편집도로 한번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넓게 살펴보면 이 지역이 이제 중부 지역이죠. 이 중부 지역을 볼 때 일반 상업 용지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일반 주거 용지가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중부 지역 전체에서 주택이 지어질 땅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주택 희소성이 굉장히 좀 높은 곳이죠.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죠. 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져보면은 당연히 이 수요하고 공급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급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다면은 당연히 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반대로 이 공급량이 아무리 적어도 이 수요량이 그에 비해서 더 적다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적인 특성 자체가 이 공급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이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이 높지가 않았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의 부동산 주 수요층이 어떤 수요층인지 그 타겟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부 지역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동대문 시장이죠. 이 동대문 시장, 그 좌측으로는 뭐 남대문 시장이나 명동 등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의류업종, 어쨌든 이 도매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한번 이 동대문 시장이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을 하면서 이 소매업종이 많이 이제 죽게 됐는데, 이게 이 동대문 시장이 도매업종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도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서 일이 끝나기 때문에, 새벽에 일이 끝나고서 이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먼 곳까지 주택을 찾아서 자신의 거주지를 찾을 수가 있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이 주변 지역으로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주 수요가 이 황학동 지역으로, 또 황학동 밑에 뭐 신당동이나 그런 광희동 같은 지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중부 지역 자체가 개발 압력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향후 어느 정도 차익 기대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청자 문자 상담, 중구 황학동의 다세대 주택 요청하셨습니다.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두 채까지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세도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문자 상담만 드렸는데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콜 주시면 바로바로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고요. 오늘 방송 중에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곧장 매물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866-4361, 02866-4361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70-8836-5682, 070-8836-56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정병민 대표님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이 지셔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매물은 상가입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고요. 8호선 석촌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로 대지 면적이 13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7.9제곱미터입니다. 상가 1개 호실 이용 가능하고요. 총 8층 건물의 1층에 해당합니다.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을 호가하는 매물입니다. 하지만 실투자금 1억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데요. 임대금액이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실수령 200만 원이 되는 곳입니다. 네, 송파에 위치한 상가 매물입니다. 워낙에 랜드마크도 많은 게 이 송파구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개발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발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이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매물은 이 8호선 석촌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8호선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점이 현재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이 석촌역을 이 동서로 가로지르게 되는 이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 9호선이 이제 내년 10월쯤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9호선이 개통 시에는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석촌역이 환승역으로 변모를 하는 것이죠. 이 당연히 단일 역세권과 환승 역세권, 그 상권의 규모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승역으로 변모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상권이 당연히 확장이 되고 더 화려하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높은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파동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개발 호재가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이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데, 먼저 이 서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롯데월드하고 제1롯데월드 타워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이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최대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로 밑으로는 이 석촌호수가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올림픽 공원이 위치해 있죠. 이렇게 녹지 공간도 풍부하기 때문에 주말에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으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상권 역시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주변을 멀리 살펴보면, 남쪽으로는 SRT 수서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문정법주단지의 개발까지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주변으로 해서 수요층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상권 역시도 더욱더 화려하게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높은 집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높은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중에 가장 큰 호재가 이 9호선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끝나는 지하철이 이곳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9호선은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이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지하철 9호선 이 2단계 연장을 살펴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3단계 연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10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죠. 그리고 개통 후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상권이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단계별로 해서 높은 가격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엑스에서부터 이어진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져 있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개발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또한 그 안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점이 이 옛 한전부지 땅에 지어지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일명 현대차 GBC의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서울시 소재에 있는 현대차 30개 계열사가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 수요층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상권 확장에도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집가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석촌역 일대, 현재 이 송파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 진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건폐율이 완화가 되면서 높은 집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특별계획 가능구역 안에 이번 매물이 위치했기 때문에 향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높은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이미 카페가 입점이 돼 있다고 하네요. 네, 이번 매물 2016년 8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 방문 시에 실물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 되겠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카페가 계약을 마친 상태고 이번 달 현재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 시에 그 카페까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 되겠고, 투자하시면서부터 바로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높은 안정성과 향후의 높은 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과 함께 당장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보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시죠. 네, 이번 매물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이고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액 적절히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1억 6,200만 원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될 텐데요. 한눈에 보셔도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 이나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 수익률 4%만 넘어도 좀 괜찮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매물의 수익률이 5%가 넘어갈 정도로 현재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 이 상권이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더욱더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익률로 인해서 높은 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매입과 동시에 월세 수입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송파동 상가입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8호선 서촌역, 향후에 환승역으로 변모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높은 가치 상승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송파 일대 상권이 점차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가의 상승의 영향까지 받아서 높은 미래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송파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현재 계속해서 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높은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매물도 상가인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등촌동의 상가 매물입니다. 9호선 가양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고요. 전용 면적이 31.6제곱미터, 분양 면적이 61.8제곱미터입니다. 상가 한 개 호실로 약국 독점 자리입니다. 총 15층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가량입니다. 임대 금액은 월세 시 보증금 1억 원에 세수입 24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가시성이 좋은 1층의 상가입니다. 등촌동인데요. 지하철역에서 가깝나요? 네, 두 번째 매물도 오늘 상가 매물을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매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물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치부터 살펴보게 되면 9호선 가양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상가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주변에 수요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매물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주거단지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를 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 거주민 수요층들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위쪽으로는 이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집객시설이 위치해 있죠. 그에 따라서 이러한 대형 집객시설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유동인구, 그 유동 동선 안에 이번 매물이 딱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매우 높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9호선 가양역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주변 지역의 대형 업무 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서쪽으로는 마곡지구, 그리고 동쪽으로는 상암 DMC, 그리고 여의도 업무 단지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지가 자체, 그리고 임대료 자체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있는 이 기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들로 몰려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의 업무 시설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직장인 수요층들 역시도 더욱더 탄탄하게 갖춰지게 되면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특히나 많이 다니는 곳이 이 가양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로는 이미 이 지역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 이 마곡지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제2의 강남,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화려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곳인데, 이 마곡지구라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자들 거의 못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미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성공적으로 성장을 한 신도시와 그렇지 못한 신도시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주변에 이 업무 단지하고 접근성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이 직주 접근이 이루어지는지가 이 성공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오고 있는 상태죠. 올해부터 해서 기업체들이 2020년까지 약 5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욱더 성공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임대가 자체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가가 저렴한 이 가양역 근처, 이번 매물이 위치해있는 등촌동 지역에 계속해서 업무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이 직장인 수요층들 계속해서 밀려 나오게 되면서 상가의 가치 역시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천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서부광역철도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는 이 개발 계획에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이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 서부광역철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9호선 가양역을 지나게 되죠. 이 서부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향후에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는 가양역이 환승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서 첫 번째 매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일 역세권과 환승 역세권, 그 상권의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향후 이 서부광역철도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 개발 계획의 단계별로 해서 높은 집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곡지구 가깝고요. 가양역의 환승역 호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매물은 2018년도 10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한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총 15층 복합 건물인데 지하에는 주차장, 그리고 1층과 2층의 상가, 그리고 나머지 3층부터 15층까지는 직장인들 사무실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 건물 내의 직장인 수요층도 매우 풍부하게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이번 매물이 약국 독점 자리죠. 이 상가 같은 경우 큰 규모로 지어지게 될 때 이 독점 자리를 살펴보게 되면 보통 부동산,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뭐 이렇게 사무실이 많은 경우에는 카페, 그리고 약국이 이렇게 독점 자리로 지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건물 내에서 약국이 들어설 수 있는 호실은 이번 매물 딱 한 개 호실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호실에는 약국이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독점 자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놓고서 향후 나중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여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약국 독점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국 독점 자리로 높은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살펴보고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독점 자리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현재 근데 프리미엄이 아직 많이 붙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프리미엄 포함해서 매매가는 5억 9,370만 원이고 현재 월세 보증금 1억 원에 240만 원 월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액은 약 3억 5,600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금 적절히 활용 시에 실투자금 1억 3,77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국 독점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높은 프리미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 먼저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발전이 진행되고 나가고 있는 이 강서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상가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희소 가치가 높은 약국 독점 자리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곡지구의 개발, 서부광역철도의 개발 등 꾸준하게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모두 상가로 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1번가는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병민 대표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866-436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70-8836-568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이 시각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상담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쪽 번호로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 이용료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